눈에 끌리는 색을 뽑으세요. 정말 모든 커플은 감정이 좋은 커플은 다 핑크를 뽑아요. 근데 왜 싸워서 오는 커플이 있거나 오래된 커플은 안 뽑아요. 이건 진짜 몇 년 동안의 데이터예요. 컬러 테라피를 하고서부터는 색깔 옷을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저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색을 네. 어떤 감정의 신호 체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읽었던 책 중에서 색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언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컬러만 이제 인식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이제 무지개색을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보지만 이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게 7가지 색이지만 뭐 아프리카에 가면 이게 뭐 빨강을 또 더 여러 가지 문화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럼 이게 그 언어적 한계로 인해서 이제 색을 인식하는 인식의 뭐 넓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건데, 그러면은 색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사람을 성격을 보고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 관계를 만약에 풀어낼 수 있다고 본다면은 이 우리가 인식하는 그 색의 종류에 따라서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언어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가요? 이 세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컬러 테라피 협회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협회는 9가지 색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협회는 12가지, 저희 협회는 16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컬러로 그 사람의 감정과 뭐 마음을 맞춘다 이런 개념이 실은 아니에요. 그 개념은 아니고요. 컬러 안에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다. 즉 예를 들면 아까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색으로부터 느껴지는 그 보편적인 감정들 안에 그 키워드를 넣어서 이야기를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 마음은 어때?" 라고 이야기하면 마음 너무나 넓고 추상적이잖아요. 네. 어. 그 넓은 추상적인 마음을 프리즘이라는, 저는 마음의 프리즘을 바로 컬러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리즘을 세워 놓고 너의 마음이 지금 레드 컬러라고 해서 레드 컬러를 뽑았어요. 그럼 레드 컬러를 보는 느낌은 어때? 레드 컬러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럼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레드 컬러의 그 느낌과 지금 우리 작가님의 가 닮은 점이 있는지, 또는 작가님의 어떤 생각과 닮은 게 있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찾아 나가면서 내가 생각지 못한 나의 그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던 맞아요. 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약간 감정 코칭의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만약에 제가 영상 촬영가 3년 됐더라고요. 저희가 영상 찍은 지가 3년 전에 제가 빨강을 선택했을 때랑 지금 오늘 제가 빨강을 선택했을 때는 같은 빨강을 뽑았을진 몰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아까 빨강도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비버 마젠타도 빨강 쪽에 속하고요. 마젠타도 그렇고요. 레드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빛과 그림자처럼 긍정과 부정의 키워드들을 나눠 놓거든요. 그렇다면 그때의 빨강은 열정의 빨강일 수도 있고 목표 지향적인 어떤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빨강일 수도 있고, 혹 지금의 빨강은 분노와 짜증의 빨강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빨강의 에너지를 내가 지금 장착을 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빨강색 옷을 입었잖아요. 아침에 딱 옷장을 열고 30초 생각을 해요. '나는 오늘 이건복 작가님을 어떤 에너지로 만날 것인가.' 그러면은 옷장 안에 빨간 옷 파는 뭐가 있어요? 네. 색깔 옷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이제 옷장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2-3가지 정도를 넣어 놓고 그러니까 스타일만 좀 다른 정도인데 작가님의 옷장에는 이제 색깔별로 일단 있군요, 이게. 그렇다고 많이 있는 거는 아닌데요. 색을 배우면서 색깔 옷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거의 검은색, 회색, 이런 뭐 흰색, 무채색 옷이 많았다면 컬러 테라피를 하고서부터는 색깔 옷을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저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요. 예를 든다면 오늘 나는 어떤 마인드를 장착할 것인가. 저는 지금 한 몇 날 며칠
굉장히 좀 피곤한 일정이었거든요. 일정이 바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에너지가 좀 필요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에너지를 장착하고 활력 있고 그리고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 레드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레드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랬을 때는 이제 보색을 주로 이용해요. 사람은 균형을 맞춰야지 잘 살 수 있잖아요. 몸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고요. 마음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레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다라고 내가 느꼈을 때는 과각성이 일어나거나 저각성이 일어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거나 분노하는 과각성이 일어날 수도 있고 번아웃이 와서 무기력할 수 있는 저각성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반대편의 색을 고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보색이거든요. 그 반대편의 색깔이 약간 그린 톤이에요. 저는 살면서 그린의 옷, 그다음에 특히 블루 톤의 옷이 없어요. 왜냐면 저한테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컬러 테라피를 하면서 청록색의 옷도 사고 그린 옷도 사고 블루 옷도 사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 쓰면은 보이지 않는데 딱 내 옷을 보면서 '아 맞다. 나 오늘 좀 쉬어야 돼. 아 맞다. 나 오늘 좀 마음의 평안을 장착해야 돼. 나 오늘 좀 계획해야 돼.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 라는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옷의 색깔로 저의 감정을 조절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작가님이 이제 옷장에서 오늘은 이제 빨간색이 끌려서 이제 빨간색 옷을 입으신 거잖아요. 그게 제 작가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정한 날에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특정한 색이 끌린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주는 건가요? 우리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게슈탈트 이론에서 정경과 배경이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뭔가 하나가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게 정경이 되고 그 색이 띄면서 주변의 색은 안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누군가 첫눈에 반했어요. 아니면 청담동에서 연예인을 만났어요.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전경이고 뒤에는 배경이듯이 어린이집을 보내고자 하는 부모들은 지나가면 길거리에 지나가면 어린이집밖에 안 보이고 유치원밖에 안 보이고 배고픈 사람은 식당밖에 안 보이듯이 어떤 색이 도드라지게 끌리고 좋다라는 감정이 생긴다면은 내 안에 어떤 신호, 감정의 신호가 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빨강이 저처럼 눈에 띈다. 욕구가 드러난다거나 어떤 목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컬러거든요. 그래서 나의 에너지를 장착해서 그 전사들이 전쟁터에 나가듯이 생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컬러예요. '내가 열심히 오늘 하루를 살아보겠다.'라고 나가는 컬러 그리고 눈에 띄는 컬러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든다면 무채색에 끌렸다 오늘. 그러면 나를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하루일 수 있다. 노랑이 끌렸다. 행복의 그 호르몬 세로토닌이 나오는 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내가 어떤 무언가 기분 좋아지는 그 기분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 같은 것도 있고요. 색에 따라서 어떤 감정 신호 체계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감정 신호 체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상황에 맞춰서 뭐 즉각적으로 내 느낌과 감정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작가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뭐 초록이나 뭐 파랑 뭐 이런 거를 이제 싫어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색의 옷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러 피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뭐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어떤 특정 색을 싫어하는 건 누구나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컬러 테라피에서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같은 감정 신호 체계인데요. 싫어하는 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음식도 '나는 이거는 안 좋아해.' 네. 그리고 사람도 왠지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있죠. 뭔가 결이 나랑 맞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과 색깔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뭔가 밀어내고 있는 감정, 피하고 싶은 감정일 수도 있거든요. 분이 상담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핑크가 너무 싫어요. 저 핑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왜요? 네,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우리 남편이 핑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난 싫어요.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좋아하는 색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이 핑크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핑크를 보면 약해 보이고 그리고 뭔가 보호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여리여리한 모습이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색을 통해서 심리적 투사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분이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인데 자기는 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자처럼 울면 안 되고 뭐 예를 든다면 약하면 안 되고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자기는 가지면 안 되고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상으로 밀어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빨강색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이제 시니어셨는데 "왜 빨강이 싫으세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가 나. 마음속에 불이 다 끌어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아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펑펑 우시는 거예요. 아까 빛과 그림자 이야기를 제가 한 거는 사람은 다 양면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색을 싫어하면서도 그 색을 원하고 있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어떤 자기가 열심히 살고 열정적으로 그 레드 에너지처럼 열심히 살았는데 사실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잖아요.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뭐 배신감도 느끼셨다라고 하시고 화가 나는 여러 가지 분노의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네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빨강색이 싫다고 하는 건 자기 안에 불이 막 뜨거우니까 화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으셨고 또 한 분은 노란색이 싫다고 하신 분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유치원 원장님을 찾아뵀었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근데 그 옆에 국화꽃을 너무 예쁘게 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 하고선 제가 향기를 맡고 있는데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 "이 색깔이 예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안 예뻐요 원장님? 나는 요즘에 노란색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원장님 요즘 좀 뭐 우울한 일이 있으실까요? 아니면은 조금 자존감이 좀 다친 일이 좀 있으실까요?" 그랬더니 맞아." 하면서 요즘 원화 모집 잘 안 되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유치원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우울해져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주변에 그 멋진 유치원들이 많이 생기니까 또 자존심도 상하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색이 끌린다라는 거는 내가 어떤 좋아하는 감정,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지향적인 감정들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고요. 싫어한다라는 거는 어떤 멀리하고 싶은 감정이 신호체계로 나한테 오는 거거든요. 아까 그 핑크색을 싫어한다는 그분은 이제 남편분이 이제 핑크를 좋아해서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나는 남편이 좋아하는 게 싫다라는 거. 남편이 좋아하는 건 다 싫대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이제 부부 관계가 너무 좋아졌어 갑자기.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남편이 좋아해서 "좋아해요."라고 답변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이제? 네. 왜냐하면 연애하는 커플들이 오거든요. 연애하는 커플들이 제가 이제 색 파트를 놓고 눈에 끌리는 색을 뽑으세요. 정말 모든 커플은 감정이 좋은 커플은 다 핑크를 뽑아요. 그래요? 네. 너무 놀라요. 한 번도 안 뽑은 커플이 없어요. 근데 왜 싸워서 오는 커플이 있거나 오래된 커플은 안 뽑아요. 이건 진짜 몇 년 동안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게 핑크가 보편적인 감정으로 사랑스러운 이런 단어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아까 그 중년 부인도 남편을 사랑하게 되거나 둘의 관계가 좋으면은요
핑크색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또 뭐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감정, 뭐 불안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이 색깔로서, 뭐 컬러로서 뭔가 치유가 되거나 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사실 우울감,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안 보일 뿐이죠. 사회적인 어떤 페르소나 컬러를 장착해서 사람들에게 안 보일 뿐이지 아마 혼자 있을 때 그 많은 감정들로 인해서 불안해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김상욱 물리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주는 어둠이 더 크다. 처음에 어둠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5만 년 전에 빛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깜깜한 밤에 하늘을 쳐다본 적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우주는요, 어둠이 한 70~80%가 되고 한 20%가 빛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인간도 소우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렇게 따지면 인간의 마음도 70%, 80%는 어둠이 깔려 있고 그 안에 20%가 빛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빛을 밝힌다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서 긍정 심리학이 나오고 긍정 마인드가 나오고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명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 빛을 밝힌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배워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딱 처음에 딱 하늘을 보게 되면 검은 어둠의 우주만 보여요. 근데 그 우주를 정말 오랫동안 응시를 하면 희미하게나마 별들이 보여요. 그 별들이 더 오래도록 응시를 하면 뭐 북두칠성도 보이고 카시오페자리도 보이고 그런 것처럼 내 마음속의 어둠도 인정하고 내가 지금 어두운 마음이구나, 두렵구나, 외롭구나, 괴롭구나, 화나는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잘 들여다보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러는지 그 안에서 오래도록 보고 있으면 하나의 어떤 빛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통로. 그것이 이제 우리는 컬러의 키워드를 통해서 지금 같은 어둠이라도 컬러마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레드의 어둠 같은 경우는 번아웃이나 무기력, 화남, 분노, 짜증의 어둠이고 뭐 블루의 어두움 같은 경우는 슬픔, 괴로움, 그다음에 소통이 안 되는 불통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내가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컬러가 갖고 있는 빛의 언어 키워드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 열정이 있었지. 목표가 있었지. 그런데 그 빛이라는 게 사실은 욕구거든요. 욕구와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욕구와 에너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무기력과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빛이 밝으면 어둠이 짙어지거든요. 그리고 어둠이 또 짙으면 빛이 또 없죠. 그런 것처럼 그 상반되는 감정을 내가 인지한다는 거, 인식한다는 거, 이 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건데 그걸 알게끔 하는 도구가 바로 저는 컬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괴로워. 나 힘들어. 나 이것 때문에 그래." 라는 어떤 단편적인 그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을 인식하고 내가 어느 빛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그 데니얼 골먼이 말하는 의식의 수준을 의식의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을 점수화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분의 점수를 150점 미만은 다 어둠의 감정이었어요. 뭐 질투, 괴로움, 분노 이런 것들이 다 150점 미만이고 150점 이상, 200점 이상이 우리가 말하는 고마움, 기쁨, 감사, 희망 이런 단어들이 그 200점 이상이 돼야지 나오는 단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 마음의 빛을 밝히는 거는 정말 의식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배우고 노력하고 습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빨강 하면은 보통 뭐 열정이 넘치고 뭐 정열 뭐 이런 거 많이 떠올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뭐 그렇게 딱 상징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힘들다 했을 때 이 힘듦이 대체 어디서 오는가 이제 그 근원적인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게 뭐 내가 뭐 계획했던 일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내가 소중한 사람을 잃어서 그런 건지 다 다를 텐데 그것들에 접근해 가는 그 수단으로서 이제 컬러를 활용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어떤 분의 그 강의를 듣고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왠지 모를 화가 나는 거예요.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굉장히 강의를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유쾌하게 재밌게. 근데 그 강의를 보고 나는 왜 화가 나고 좀 짜증이 나고 기분이 이상하게 나쁘지? 하면서 제 감정을 컬러별로 다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 감정이 도대체 뭐지? 우리 감정, 마음을 "네 마음 지금 어때?" 모르겠어."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감정이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하나 따졌더니 옐로우 노란색의 그림자에 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질투였어요. 제가 화나고 짜증나고 기분이 나쁜 게 질투더라고요. 어떤 질투냐면 저는 조금 유머러스하지 않거든요. 강의 스타일이 네. 유머러스하지 않고 그리고 유머를 이렇게 누군가 들어서 까까대고 웃고 해도 제가 전하지를 저는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뻥뻥뻥 사람들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닮아가고 노력하려고 해도 '이거는 안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 부분이 화가 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안에 이 지금 짜증이 이 기분 나쁨이 난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타고난 어떤 저 기질의 그 강점을 갖고 있는 그분이 '부럽구나.'라는 생각에 '그림자 안에 내가 갇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솔루션 인제 빛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 짜증나고 화나고 질투하는 마음에 갇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제 옐로우의 빛, 자존감, 인정, 나만의 빛, 나만의 강점을 저는 생각한 거죠. '그분이 갖고 있지 않는 나만의 강점은 뭘까? 그럼 나는 나의 빛을 반짝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저의 강의 스타일은 약간 조금 감동을 주는 그런 강의 스타일로 저는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색깔을 이용한다면은 이제 내 마음의 상태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색을 어떤 감정의 신호 체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호등처럼. 맞습니다. 마음의 신호등.